저희 이 3프로TV 통해서 네. 정말 멋진 분들, 정말 실력 있는 분들, 참 저희가 많이 뿌듯합니다. 오셨죠. 많이 좀 찾아서 여러분께 네.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뿌듯하고 이제 또 오시는 분도 정말 수문인지 아니겠습니까? 3프로TV가 발굴한 분이잖아요. 이태리까지 가서 또 발굴했다라는 이분은 소문이. 이제 증권업 금융권이라기보다 이제 패션업계로 네네. 이제 소개를. 오늘도 잘 챙겨 입고 오셨네요. 와, 약간 난 정말 푸릇푸릇한. 저런 거 맞추기 어디서 쉽지 사는 않거든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옷 이쁘네요. 와, 예. 네. 야, 한번 과연 저 옷은 얼마짜리 옷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김도영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십시오. 네. 또 다시 한번 네네. 새해니까요. 그쵸. 제가 또 아니 5월 달. 오늘의 컨셉 약간 하늘과 블루와 네이비의 조화네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은 버버리 체크입니까 혹시? 요거요. 네. 사실 뭐 버버리를 뭐 따라 했겠죠 뭐. 버버리는 아닙니다. 버버리 브랜드 제가 아니고. 그 정도 자산은 아직 그렇습니까? 버버리가 럭셔리. 버버리보다 더 비싼 거 가지고 계시면서. 버버리. 요거 뭐 물론 예전에 이제- 그런 브랜드 있었어요. 비버리 힐스 폴로라고. 맞아요. 네, 그 폴로 여러 폴로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마르코 폴로도 있고 뭐 잘하시네요. 다양한 폴로들이 있는데 대충 이제 뭐 사장님이 많이 타면서. 미쳤어요. 뭐 공장 폐업 뭐 이런 거 테마로 해서 많이 걸려 있는 옷 중에 비버리 힐스 폴로라고. 알죠. 예, 그 체크를 자주 애용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비버리 힐스 폴로인가? 예. 여기 뒤에 한번 까보세요. 아닙니다. 네, 괜히 깠다가 또 되게 센 유니클로 나오면 큰일 나니까요. 네, 오늘은 네. 하여튼 멋진 우리 김도영 팀장님과 함께. 근데 워낙 이제 저 밝다 보니까 이 무늬가 좀 잘 살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요. 화면에서는. 그냥 허옇게 나와요. 네, 저희가. 그냥 허옇게 예. 나와요? 네, 굉장히 멋진 옷입니다. 네, 한번 비춰주시죠. 네, 우리 김도영 팀장님. 팀장님. 아우, 그렇죠. 살짝만 보이네요. 거의 그냥 하얀 옷이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무슨 옷이- 의사 가운 같은데. 거의 네. 의사 가운이네요. 네, 그러나 굉장히 멋진 옷이라는 거 다시 네. 한번 여러분께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리고요. 네. 자, 오늘 ETF 얘기는 어떤 걸로 해주십니까? 네, 그 이번 달에 뭐 분위기가 너무 좋고 계속 이제 3프로TV에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주식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번 달 준비를 좀 많이 해서 빨리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열심히 달려보고요. 이번 달에 좋았던 ETF들 중심으로 또 이제 수익률만 보는 건 아니고 이런 상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상품을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료를 먼저 보시면 수익률 4위. 예. 한 달 동안의 수익이 좋았던 거를 제가 10개만 꼽아봤는데 아하. 이게 이제 당연히 초록색은 이제 미국 스타일로 플러스, 상승. 예, 빨간색은 이제 마이너스죠. 아,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셨군요. 근데 예, 우리나라 건데도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요?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대주의가 좀 깊이 자리 잡은. 지금 땀 너무 흘리셔 우리 김don 팀장님. 예. 긴장하고 그런 거 아니죠? 오늘 사실 지하철을 제가 좀 전까지 막 타고 왔는데 아. 이 옷 보여드리려고 네. 못 벗었거든요. 더운데. 예, 더운데 이거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살짝 콘텐츠 벗죠. 좀 잘 소개해드릴 생각을 좀 하세요. 무슨 옷 보여줄까 고민하지 마시고. 스타일을 신경 쓰시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네. 이제 하루 종일 한 일 중에 네. 오늘 이 자료만 거의 한 80% 업무를 쓰지 않았나.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빨리빨리 자료를 좀 예, 더 회사 일도 좀 신층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그럼 제일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수익률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지금?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 밑에 있는 지수들을 보시면 네. S&P 500도 한 달 동안 4.6%, 나스닥 100도 8.9%. 이게 코스피가 사실 한 달 동안 제일 높았죠. 오. 9.6% 정도 올랐는데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제 곧 FOMC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테크주들이 다시 기지개를 피기 시작했죠. 원래 네. 완전 죽고 있었고 산타랠리가 뭐 어떤 리포트는 뭐 중국으로 갔다 하더니 산타는 안 오셨다. 네. 예, 뭐 이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다 대부분 이제 상저하고를 얘기하셨는데 네. 1월 달 들어서 거짓말처럼 정말 성장주들이 다시 반등을 쐈습니다. 네. 탑 10에 있는 종목들이 12월 달에는 다 빨갛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였는데 특히 이제 미국 빵플러스라고 하는 잘 아시는 미국의 대표 성장주 네. 그리고 또 뭐 로봇 아까도 많은 얘기 나오셨는데요. 로봇 로봇이 있었죠. 있었고 또 보시면 전기차라는 이름 뭐 7번에도 있고 6번 7번에 있죠. 그리고 또 반도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면서 이런 특히 이제 테슬라가 또 지금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연초에 한 30에서 40% 사이에 기록적인 성과를 보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기술주랑 반도체, 특히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달러가 한 달 동안에 한 3.2% 빠졌거든요. 달러가 그래 원화가 좀 환효과가 해지를 한 경우. 그러니까 환을 오픈해서 투자한 경우는 손실을 좀 봤고요. 그렇겠죠. 예, ETF 종목명에 괄호하고 H라고 써 있는 것은 환해지, 네. 즉 달러와
원화의 변동을 이제 움직이지 않게 묶어놓는 걸 환해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ETF들이 좀 성과가 더 좋았다라고 하고 아까 오늘 말씀드렸던 로봇 ETF가 국내에 로봇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ETF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이게 좀 추천이라기보다는 보시면 한 달 동안에 20%가 올랐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상장을 했거든요. 국내 네. 로봇 관련주들. 네. 근데 20% 올랐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럼 여기에 올라탈 것이냐? 타시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100%를 타시면 안 되고 가시더라도 일부 나눠서 뭐 아까 부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방향은 틀리지 않으니까 몰빵이나 올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뭐 요 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일단 한 달 동안에는 이런 성장도들이 좋았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12월, 11월, 10월 이 추세들을 좀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로봇 관련해서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네. 최근에 가장 핫했던 뭐 ETF 쪽에서도 가장 수익률로 따져도 핫했죠. 맞습니다. 언론지 사용에서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저도 로봇이라는 게 생활에서 좀 익숙진 않고 제가 아는 그쵸. 로봇이라면은 로봇 청소기. 뭐 거의 로봇 청소기 이렇게 돌아가는 네. 그 정도 쓰고 있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오늘도 많이 나왔던 챗 GPT라는 게 갑자기 이제 투자를 더 받으면서 뭐 정말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줘 이랬더니 그런 건 없어 뭐 이런 대답하고 또 이제 제가 또 챗 GPT 뭐 3프로 TV를 알아? 라고 안 돼요? 아니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왜 안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좀. 궁금해요. 물어보려고 이제 그런 그 거죠. 전화번호 인증만 네. 하면 할 수 있던데. 제가 정프로님을 물어보겠습니다. 알아라고 사실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물어봐야겠네. 근데 만약에 챗 GPT가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거죠. 문제 많죠. 아직 문제 갈 길이 많죠. 멀었다. 챗 GPT가 아마 그 최신 정보가 좀 덜 들어가 있는 그게 모양이더라고요. 2021년 버전이라고 또 네.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네. 챗 GPT에다가 한국의 ETF 산업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네. 회사에서. 그랬더니 좀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예, 이름이라든지 아. 뭐 순서라든지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못 전달은 되고 있어서 좀 갈 길은 먼데 뭐 투자 많이 받았으니까 네. 아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K 로봇 액티브라는 ETF가 저희 삼성 코덱스에 있는데요.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ETF입니다. 그래서 한 지금까지 한 20개 종목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좀 몇 개 아실만한 기업들하고 각광받는 기업들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기업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릴 거고요. 이 자료가 이제 아마 또 업로드가 될 텐데 잘 모르시는 기업도 제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가 아는 기업부터 먼저 가볼게요. 로봇이 삼성전자가 특히 이제 대표적인 대기업 중에 로봇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로봇 투자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봇 사업화가 원래 이제 TF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팀으로 격상을 했고요. 이재용 회장이시죠. 이재용 회장이 2022년 3월 주총에서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선언을 했고요. 야, 근데 로봇 액티브인데 삼성전자를 넣었다는 거예요? 로봇 액티브가 삼성전자가 로봇을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그거 하긴 하고 하는데.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전체 시총 혹은 뭐 전체 그 회사 규모 가운데 사실 로봇에 투자하거나 로봇으로 뭔가를 하는 그 분야 굉장히 작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로봇 액티브의 느끼는 좀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 정확한 지적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거의 저는 진짜 AI 같은 천재지 않으신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세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테마 ETF들이 갖는 사실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섹터 ETF라는 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네. 이런 섹터라 그러면 뭐 자동차나 뭐 은행 네. 이런 것들이 섹터잖아요. 네. 뭐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그 산업 매출에서 뭐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로 그런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산업을 하는 뭐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로 섹터가 분류되어 있긴 한데 그 테마 같은 경우는 사실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로봇 같은 경우도 로봇만 영위하는 기업들은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뭐 이번에 삼성전자가 많이 투자했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뭐 이제 막 시작하는 산업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대기업의 이런 투자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나아가면서 이런 성장하는 산업을 보면은 초기 지나서 성장기로 들어갈 때 많은 기업들이 또 M&A를 통해서도 많이 진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정프로님 말씀처럼 삼성전자라든지 제가 밑에 있는 LG전자 등도 본인들의 어떤 많은 인프라나 현금을 가지고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흠. 네, 그래서 정말 맞는 질문을 핵심적인 네. 질문을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하여튼 삼성전자가 이 ETF에는 한 9.6%
한 들어 10% 있고, 정도 들어있고요. 예, 1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총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성을 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로봇이 또 삼성전자에서 계속 이렇게 뭐 올해도 CES에서 뭐 시니어 보조하는 기구 로봇도 출시할 거다. 웨어러블 로봇도 뭐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가 좀 연초 이후에 오늘은 좀 빠지긴 했지만 뭐 했고요. LG전자도 대표적으로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에 산업용 로봇, 뭐 서비스용 로봇 등을 매우 많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클로이라고 해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뭐 공항 가시다가도 보시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서빙하고 배송하고 안내하는 로봇 솔루션을 상용화해서 뭔가 좀 우리에게는 좀 더 친숙한 이미지 기업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LG전자.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서 590억 원 투자했다. 네네네. 이래가지고 지금 사실 연초 이후에 주가가 130%가 올랐어요. 연초 이후에? 네, 연초 이후에 이게 몇 년 수익률도 아니고 연초 이후에 130%가 오르다 보니까 이거 아까 뭐 배 아프신 분들 계시겠지만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뭐 이걸 투자하고 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배는 안 아프셔도 되고 다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카이스트의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센터 연구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창업한 회사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족 보행, 그러니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최초의 로봇이다. 휴보. 네, 휴보래요, 휴보. 네, 이거를 개발해서 워낙에 인공지능 AI 쪽에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렇게 투자를 매우 집행해서 이 590억 원 정도가 이 지분의 한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총이 1조 5천억이 된 거예요? 예, 130%가 올라갔어요. 기가 막히게 올랐죠. 그래서 네. 사실 다른 뭐 아래에 있는 로보티즈라는 기업도 시총이 3,500억 정도 되고 연초 이후에 주가가 30% 정도 올랐는데 뭐 상대적으로 뭐 130%에 비하면 매우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한 달 정도 이 정도 주가가 올랐다는 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좀 경계를 하면서 지켜보실 부분들은 있고요. 다만 이제 기술력을 보시면 로보티즈라는 회사도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런 서비스 로봇 솔루션이라든지 로봇 부품 연구 개발 및 생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네. 이 회사도 LG전자로부터 또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대기업 중심의 뭐 자본력도 그렇고 현금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상생하는 구조들이 나타나야 사업이 좀 발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는 제가 현대차나 두산, 현대차가 로봇 하면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인수합 진출을 했고 뭐 두산도 또 많이 하잖아요. 네. 두산. 두산도 어느 순간 이제 약간 이런 쪽으로 계속 산업이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산업용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진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네. 또 두산 로보틱스라는 자회사가 있어서 국내 이런 협동 로봇 시장의 점유율을 1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좀 이런 쪽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잘 모르시는 작은 기업들인데 에브리봇이라든지 유일 인기 로보틱스. 진짜 많아요. 에브리봇. 네. 청소 로봇. 삼각형으로 된 맞습니다. 여기 로봇이 이미지. 엄청 잘 된다고 청소가. 조은앵커님은 모르시는 저걸 이 그때 제가 로봇이 얘기 드렸잖아요. 저 아, 엄마 네네. 아직 안 사드려가지고. 아직도 안 사드렸어요? 아 효녀로 소문났는데 그때 벌써 6개월 된 것 같은데. 6개월까지 아니 작년 한 겨울쯤 된 것 같은데 아직 못 사드렸네요. 아왜 뭐가 부족한데 대출 좀 해줘요? 어떻게 좀 땡겨주실래요? 4천만. 얼마예요 이거 에브리봇? 한 50만 원 좀 안 할걸요? 50? 네. 몇십만 원 해요. 한 3, 40만 원대? 하나 사주실 거예요? 아니 빌려는 드릴 수 있죠. 뭘 빌려요 3, 40만 원을. 아니 네, 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인기가 되게 많대요. 에브리봇. 잘 돼서. 디자인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만드는 또 기업들이 로봇 ETF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20개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도 들어 있고 네. 그런 로봇 전문 특화된 기업들이 좀 들어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막 달려들지 마시고 네. 본인 자산에서 일부를 정찰병이라고 하죠. 뭐, 한번 보내셔서 뭐 자산의 한 5%든 10%든 한번 해보시고 재미로 네. 수익이 나면 또 추가로 하시거나 차익 실현하시는 네. 그런 투자가 올해는 좀 먹히지 않을까. 아까 어떤 분 보니까 오늘 아까 어떤 구독자분이 인버스 2X를 매도하고 레버리지로 갈아탔다. 지금요? 네, 어떤 댓글을 제가 봤어요. 오면서 기차 막 낑겨서 왔는데. 지금. 아니, 지금 같은 투자는 거의 베팅이죠. 왜냐하면 FOMC도 앞두고 있고 미국도 지금 선물 변동성 이렇게 가네만에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진짜 베팅을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뭐 아니면 도다죠. 네, 근데 그분이 한 달 동안에 인버스 2X를 갖고 계셨으면
손해가 막 손해가 심했죠. 제일 또 한 달 동안 아니, 컸는데 어디였더라? 그 하여튼 통계 나온 걸 봤는데 1월인가에 아마 그 개인 투자자 제일 많이 산 게 투자. 인버스, 그러니까 곱버스, 이게 곱버스. 시장에서 언론에서 미국도 한 것도 상저라고 하니까 맞아요. 다 우리 정프로님 말씀 들었으면은 인버스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올해는 정프로를 따라오시라는 겁니다. 팔로미, 팔로미. 올해는 정말 정꿀꿀인가요 그럼? 정프로님 꿀꿀. 말씀 좀 조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했는데요. 예. 정꿀. 네. 정꿀 그냥 정프로 네. 따라가면 꿀 빤다. 아 정꿀. 그래서 좀 브랜드 하나 내세요. 정꿀. 제가? 네, 꿀 장사 한번 하세요. 아 정말 네. 꿀이 막 뚝뚝 넘쳐흐릅니다 떨어지게. 좀. 네. 네. 네,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셨고요. 네. 그 제가 그래서 아까 보였던 것처럼 아무래도 또 이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음흠. 미국에 대해서 물론 개별 종목도 많이 하시고 이런 거 하지만 그래서 제가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주 IT 테크에 투자하는 대표 ETF 2개하고 음흠. 미국 반도체에 또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또 2개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비교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만약에 계속 찾아뵙게 된다면. 네. 예, 이래서 좀 비교를 많이 해서 좀 투자의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 아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미국의 대표 성장주에는 저희 코덱스의 미국 팡플러스 해지형 상품이 있고요. 타이거 ETF의 미국 테크탑 10 INDXX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 ETF 2개가 있는데 이 2개가 이제 보시면 다 테크에 투자해요. 10개 네. 종목에 모두 10개 종목에 투자하고 네. 차이는 코덱스의 미국 팡플러스는 일단 동일 가중 10개 종목을 10%씩 투자합니다. 네, n분의 비슷하게. 1로. 미국 테크탑 타이거의 아. 미국 테크탑 10은 좀 비중이 좀 많이 다르네요. 예, 최대 20%까지 투자를 하는데 이 뭐 시총 가지고 수정 시총을 어쨌든 이 지수사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보시면 일단은 이게 3개월마다 코덱스 건을 리밸런싱을 해서 10%씩 세팅을 하는데 보시면은 메타가 11.3%, 넷플릭스가 10.7%, 엔비디아가 10.5%, 아마존, 뭐 알파벳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죠. 테슬라도 9.6%인데 보시면 미국의 타이거의 상품은 알파벳이 19%, 애플 19, 마이크로소프트 19, 아마존 13.6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위 시총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비중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미국이 지금 FOMC가 내일이라도 이제 내일 모레 나올 때 좀 금리에 대한 파월님께서 파월 의장이 좀 약간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인다. 그래서 난 테크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두 상품 중에 혹시 고민이 되시면 네. 그래도 좀 뭐 분산을 좀 한다거나 네네네. 네, 테슬라나 뭐 이런 비중이 더 내가 이 타이거 상품에서 좀 비중이 적은 거에 대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코덱스의 상품 그리고 아니시면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나는 이게 빅4라고 생각을 해. 가는 애들이 더 가겠지라고 판단하시면 네. 타이거 상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코덱스는 환해지고 타이거 상품 환 오픈이니까요. 네. 달러에 대한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수수료 좀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요거 딱 베껴놓고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산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니까. 10개 따로 네, 가만히 정확하세요. 남는 거죠. 내 돈 딱 준비해갖고 뭐 10%씩 뭐 메타, 넷플, 그럼 되죠. 엔비디아 이렇게 이제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분산 투자가 목적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해외에 직접 투자하시면 환 과세도 좀 다르니까요. 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도체? 이제 반도체인데 사실 반도체가 되게 안 좋았죠. 한동안 되게 안 좋았고 네. 이제 좀 반짝하는 모습 때문에 코덱스의 미국 반도체도 1개월에 한 17.7%, 타이거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반도체 상품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도 16.5% 정도 해서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이 두 상품을 또 말씀드리는 건 2개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코덱스의 미국 반도체는 한 종목의 투자 비중 상한이 20%. 타이거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상위 5개까지는 8%, 나머지는 4%의 캡 투자 상한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TSMC가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제일 큰데 11%, 근데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3%, 엔비디아는 9.3%, 뭐 9.3 비슷하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번의 ASML은 5.1%대 뭐 4.2%. 아마 뭐 작은 화면으로 보시면 이게 숫자들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저희가 자료는 따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네. 이건 이제 나중에 참고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타이거랑 그다음에 코덱스 두 가지 반도체 ETF를 좀 비교를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또 상장하는 상품이 있어서 뭐 안내만 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공급망?
예, 이 저희 코덱스에서 아시아 음. 반도체 공급망 ETF라는 거를 내일 상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중국을 제외한 한국과 일본, 대만 요 3개국의 반도체 대표. 아시아 쪽은 아무래도 팹리스를 제외하고 파운드리라든지 뒤에 네. 후공정에 대한 제조 또 공급망 쪽에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시아 쪽의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한 20개에서 다 30개 정도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 내일 상장이 된다. 그래서 네. 아시아만 특화돼서 한 대만, 일본까지 포함한 건 처음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타이거에서 국고채 30년 스트립이라는 채권 ETF를 상장을 합니다. 네네네. 국고채 30년 ETF는 기존에도 이미 나와 있는 상품들이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스트립은 뭐예요? 스트립이 그래서 원금 채권이 이제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으로만 분리를 시켜가지고 또 만든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 스트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트립이랑 그 스트립이라면 같은 스트립이에요? 이자를 벗어냈다 뭐 예, 이런 뭐 거요? 그런 거기까지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제가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스트립이 뭐 영어 단어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트립이 스펠링은 동일한 걸로 같은 제가 스트립이에요? 예, 여기 네. 보시겠어요. 너무 STRIP인데 나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아니 그거 단어 이걸로 붙여서 하시면 안 뭔지 돼요. 몰라도. 욕심 나네요. 저희가 먼저 못해서. 네. 이게 근데 특징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은 만기가 있고 듀레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자 때문에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이게 30년이라고 해도 30년을 채우지 못하거든요. 네. 저희 코덱스에 있는 국고채 30년 ETF는 듀레이션이 뭐 한 20년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얘는 이자를 발라냈기 때문에 만기 수익률까지 가져가려면 원금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만기가 더 길어요. 예,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까지 가려면 이자 없이 가려고 하니까 더 길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듀레이션이 좀 더 길다. 그래서 아마 25년 정도 좀 더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삼성 자산운용도 좀 이렇게 재밌는 스트립 이름들 같은 좀 거.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뭐 있을까 뭐 테크 위주의 ETF 내면서 테크 티팬티 아니면 뭐야 또 굳이 뭐 여러 회사들 중에 제일 별과 같이 빛나고 왕과 같은 그 스타킹 뭐 이런 거 있잖아. 스타킹. 스타킹은 실제로 있어요? 해보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배당 스타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괜찮죠. 예, 그런 거 하면 해보려고. 되잖아. 반영하겠습니다. 뭐 비키니라든지 아니, 여러 가지 많잖아요. 위키니도 한번 네. 하여튼 위로. 네, 그런 거 한번 좀 왜냐면 이제 투자하신 분들 좀 재미없으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좀 더 이게 재밌게 투자는 재밌어요. 네. 그리고 막 끝으로 네. 요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아, 하위? 수익률 하위 요거만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실 이거 그냥 참고용으로 네, 이런 거 괜히 드렸던 숨기고 거였는데. 넘어가려고 하지 네. 마시고. 숨기려고 했었는데 네. 아까 선물 인버스 2배, 그러니까 국내 인버스 2배가 마이너스 18.7%로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네. 인버스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많이 빠진 게 없어요. 한 해 동안, 한 달 동안에. 근데 이제 나스닥 인버스 하신 분들도 빠졌고 이 좋은 장에서 빠진 애들이니까 인버스들이 이제 인버스 대체- 아니면 많지 않다. 네. 예, 근데 채권도 빠지더라. 그러니까 채권도 그러니까 인버스로 하신 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채권도 수익이 낮죠. 좀 금리가 하락하면서 네. 장기채들이 뭐 이렇게 한 6%씩 좀 우리나라 미국의 장기채도 한 6%까지 빠졌고요. 네. 저희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인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세요 투자자분들이. 근데 우리나라 인도 ETF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하나 있는데 한 네. 배짜리는 코세프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인도 상품이 있는데 이게 네. 아다니 그룹이라고 인도의 그 대표적인 3대 그룹 중 하나인데 네. 분식 회계 이슈가 있어가지고 거의 그룹주들이 거의 하한가를 다 쳤더라고요. 아, 20%씩 많이 빠져가지고. 인도 많이 올랐는데. 인도 많이 올랐죠. 작년에 거의 아. 상위에 있던 컨트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안 좋아서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양한 또 ETF에 대한 이름의 아이디어도 얻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바로 뭐 산다라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음기가 많이 부족하신 것 제가요. 같습니다. 예, 많이 좀 메말랐습니다 요즘. 네, 외로우시죠? 조금 적셔주세요, 여러분. 아니 왜? 아니 그럼 좀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걸로 감동의 눈물로 좀 적셔달란 네, 말이에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동 앵커. 전 다르게 이해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뭔지? 다르게 이해했어요? 네,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술 말 때도 뭐 적셔 이러고 아유, 하시잖아요. 그럼요. 적셔라. 수익률로 적시다. 네. 0%를 적셔라. 뭐. 아, 죄송합니다. 김동 팀장님 너무 얄밉네요 오늘. 너무 새해 복 많이 딸랑딸랑. 받으세요. 네, 퇴근 잘 하시고요. 네. 김동현 팀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여름 특별한 인사이트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임형록 교수. 그럼 안쪽에 쓸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겠죠. 그렇죠. 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프라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반등은 없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이 언제 될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벌써 우리 예상 밖으로 길어졌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결론적으로 전쟁이 끝나냐고 물어보면 안 끝납니다. 오래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평택 이하 쪽으로는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수도권도 안 좋은 상황인데 평택 이남 쪽은 더 안 좋으니까. 그가 미리 본 2023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진실이니까요. 200분의 관객과 3시간 동안 이루어질 질의응답. 운이 좋으시다면 임형록, 김프로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3프로TV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신청하세요.